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세금 절세하는 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면 이왕이면 주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은 보유세도 낮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빌딩의 시인 박주혜입니다. 건물 투자하실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상가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런 부분에 투자하려면 용도 변경 무조건 좋을까? 서울 시내 상반기 건축 인허가 현황인데 많이들 하고 계시죠. 최근 3, 4년 동안 꼬마 빌딩 열풍이 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꼬마 빌딩들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21년, 20년 이렇게 매입하신 분들, 그 다음에 명도까지 끝나신 분들은 건축 인허가를 진행하시는 그 분들이 많으세요. 밸류에 대한 거 가지고 많은 권장을 하고 추천을 하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 진행도 상당히 많이 됐고, 실제로 또 강남 같은 경우는 노후 건축물이 워낙 많습니다. 신축을 해야만 또 수익률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 건축 인허가가 많이 진행됐다. 꼬마 빌딩 관련해서 이제 건물 투자하시는 유튜버들이나 이런 그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용도 변경 관련해서 많이 말씀들 하세요. 왜? 이게 이제 법인으로 취득하다 보면 주택 부분은 사실 이제 취득세 중과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뭐 6%나 내고 이러다 보니까 용도 변경해서 매입하시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용도 변경이 모든 사람들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일명 빌라라고 합니다. 그런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 특히 1주택자분들은 1시댁이 1가구 2주택입니다. 그 법규도 이제 최근에 1년에서 다시 2년으로 다시 돌아와서 1시댁이 1가구 2주택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실 때는 용도 변경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용도 변경을 하셔서 보유하고 계실 필요는 없다. 왜? 절세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상가주택 매입할 때 주택하고 상가는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그 상업용 부동산은 취득세가 4.6%입니다. 근데 주택은 금액대별로 1%에서 3%입니다. 예를 들면 1주택자 이시면서 2년 내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주택으로 매입하시는 게 더 낫죠. 그러면 뭐 4.6% 내는 게 아니고 3.3% 내시니까 100억짜리 사시면 1.3억이 아껴지는 겁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는. 다주택자분들도 다른 문제가 있으세요.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내실 분하고 임대사업자를 안 내실 분에 따라서 그 보유하는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기간에 따라서 다르죠.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임대사업자가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기 때문에 장기 임대사업자를 하셔서 8년 이상 보유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특히 이제 신축 건물이다라고 하시면 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실 분들은 다주택자도 상관이 없으세요. 어떻게 내가 취득을 할 건가, 내가 어떻게 보유를 할 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또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을 건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셔야만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부터 다른데, 예를 들면 100억짜리 강남에 상가주택을 사신다라고 하시면 취득세도 1억씩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가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손해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 매입 시 취득세 계산 방법 이렇게 냈는데, 상가주택하고 다가구주택 부분은 주택 비율이 안분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그 보유세도 상가하고 주택하고 비율에 따라서 많은 부분으로 해서 주택으로 인정해줘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2020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주택하고 상가 안분 계산하겠습니다. 비율대로 그냥 계산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시면 이왕이면 주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은 보유세도 낮습니다. 상가보다는. 주택 면적이 넓을수록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다. 주택 취득세율은 3%대죠. 근데 이제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4%대니까 1%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금액이 커질수록 그 금액도 커요. 단순하게 그냥 주택 비율을 차라리 높은 게 보유세나 나중에 이제 양도세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세금 절세하는 분이 상당히
큽니다. 1주택자다. 그러면 무조건 주택 비율을 낮추셔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소액 투자하시거나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그리고 일반 아파트에 사시다가 빌딩 투자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가주택에서 위에 이제 거주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드린 주택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게 훨씬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일 수 있어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보유 여건과 거주 여건을 두 개 분리를 했죠. 예전에는 그냥 보유만 하고 계셨어도 1년에 매년 8%씩 해서 최대 80%까지 해주셨는데, 지금은 보유와 거주 개념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년 동안 보유하시면서 거주하고 계셨다라고 하시면 80%까지 주택 부분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근생 건물이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어떠냐? 30%가 맥시멈입니다. 그러니까 3%라고 보시면 돼요. 보유만 하고 계셔도 4%인 주택하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주 여건이나 사용 여건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냥 보유만 하고 계시면 매년 3%예요. 그래도 거기서도 1%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간에도 세금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법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에 필요한 필수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동안에는 계속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도 차익이 사실 발생했을 때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내요. 1주택자나 무주택자인 분들은 차라리 상가주택으로 가셔서 몸테크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멀리 가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상권이 좋은, 예를 들어 강남권이든지 역세권, 서울시내 역세권, 대로변, 그다음에 학세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런 건물들 위주로 해서 상가주택을 매입하시는 것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